아버님, 제가 입으로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자신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온천 안개 속에서 시아버님과 저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죠. 혜원아, 정말 괜찮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시아버님. 그 밤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1년 전 재혼을 결심했을 때였어요. 제 이름은 김혜원, 37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렸을 적 실수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죠. 그런 저에게 백준호 씨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40살 해외 유통업을 하는 사업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포용력 있는 분이었어요. 혜원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새 출발해요. 준호 씨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첫 결혼이 파탄 난 이유, 그건 남자로서의 자신감 부족 때문이었죠. 전처가 그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했대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어요. 준호 씨의 아버님, 백윤석 씨는 64. 전직 유도 선수 출신답게 나이를 믿을 수 없는 체격을 자랑하셨죠. 키 180의 단단한 어깨,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의 매력.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원이에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복 받았구만. 잘 부탁하네. 굵은 목소리 뒤로 숨겨진 온화함이 느껴졌어요.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돌봐왔으니 시아버님 모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혜원 씨의 아들 시연이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넓은 집엔 우리 셋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그 부분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론 많이 아쉬웠죠. 여보, 오늘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이런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전 남편보다도 더 허전한 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속되게 느껴져 괴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느끼는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으니까요. 게다가 준호 씨는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이번엔 2주 동안 베트남이야. 미안해. 또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일본 갔었잖아요. 사업 확장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그럴 때마다 저는 시아버님과 단둘이 집을 지켜야 했죠. 처음엔 어색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혜원아, 준호 없어서 심심하지?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우람한 체격이 자꾸 시선을 끌었거든요. 64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어 보이는 모습. 저분이 선수 시절엔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경계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이런 눈으로 봐도 되는 건가 하고요. 진짜 변화의 순간은 가족여행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온천 리조트 어떨까? 3박 4일로. 좋죠. 아버님도 모시고 가요. 시연이도 학교에서 나올 수 있대. 가족여행 오랜만이네. 고급 온천 리조트,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조용한 휴양지였어요. 첫날과 둘째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고 온천도 즐기고 산책도 하고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시연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여보, 큰일 났어. 준호 씨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거래처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대. 당장 싱가포르로 가야 해. 지금요? 여행 중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이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야. 아빠, 벌써 가? 시연이도 아쉬워했죠. 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빨리 일 끝내고 올게. 준호 씨는 그날 오후 서둘러 떠났습니다. 혜원아, 아버지랑 시연이랑 잘 있어. 이틀 뒤에 꼭 돌아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연이가 기숙학교 사감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래, 시연아. 학교에서 급한 프로젝트 발표가 잡혔대요. 내일까지 가야 해요. 에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결국 시연이도 그날 밤 차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조트엔 시아버님과 저 단둘만 남게 됐어요. 아버님, 저녁 드실래요? 그래야겠구나. 준호도 시연이도 없으니 허전하네.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혜원아, 미안하구나. 가족여행인데 우리 둘만 남아서. 괜찮아요, 아버님. 어차피 내일 모레면 준호 씨도 오잖아요. 그래도 혜원이 너무 심심하겠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님이랑 천천히 대화할 시간이 생겨서 좋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객실 안이 너무 답답해서 밤 온천에라도 다녀올까 싶었죠. 리조트의 노천탕은 24시간 개방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을 시간이니 조용히 다녀와야겠다. 수건을 챙겨 복도로 나섰는데 시아버님도 똑같이 온천 쪽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어머, 아버님도? 혜원아, 너도 잠이 안 오나 보구나. 네, 좀 답답해서요. 하하, 나도 그래. 그럼 같이 갈까? 남녀 혼용 노천탕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온천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넓은 탕, 달빛과 은은한 조명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혜원아, 너 먼저 들어가. 나는 저쪽 탕에 있을게. 아니에요, 아버님. 어차피 넓으니까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온천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온천 안개 속에서 시아버님의 실루엣이 보였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답게 다져진 어깨와 가슴, 64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탄탄한 몸. 왜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지?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혜원아, 물이 뜨겁지 않니? 아니요, 딱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이런 온천은 오랜만이네. 아버님도 자주 오셨어요? 옛날에 준호 엄마랑 자주 왔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 나타나.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뭐 익숙해졌지. 혼자 사는 것도. 하지만 시아버님의 눈빛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물속에서 시아버님의 몸이 살짝 움직였는데 물결에 가려졌던 그곳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게 순간 숨이 멎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결혼 초기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 할머니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머, 백시댁 세댁이지? 참 고생 많겠구만. 안녕하세요, 할머니.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기특하네. 아버님이 편하신 분이라 괜찮아요. 그때 한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그 양반 전에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쉬, 그런 얘기 왜 해? 뭘 숨겨. 워낙 소문났잖아. 그쪽이 보통이 아니라고. 제 귀가 솔깃해졌어요. 마누라가 못 견뎌서 몇 년간 잠자리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 스트레스 때문이라던데. 에이, 그건 병 때문이었어. 병이 왜 생겼겠어? 다 스트레스지? 그때는 그냥 할머니들의 과장된 수다련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온천 안개 속에서 그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물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 형태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준호 씨랑은 비교도 안 돼.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혜원아,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네. 아, 아니요. 물이 좀 뜨거워서요. 그럼 나갈까? 네, 그럴게요. 급히 온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엔 그 장면이 각인돼 버렸어요. 객실로 돌아와 샤워를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온천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김혜원.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시시한 밤들이 겹쳐지면서 점점 더 위험한 상상에 빠져들었어요. 혜원아, 자니? 시아버님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안 잤어요. 무슨 일이세요? 침대 시트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잠옷 차림으로 서 계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시아버님 객실로 따라 들어갔죠. 침대 시트를 함께 교체하는데 손이 자꾸 부딪혔어요.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작은 접촉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트를 다 교체하고 나왔는데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원아, 앉았다 가. 네? 너무 일찍 보내는 것 같아서 잠도 안 온다면서? 미니바에서 맥주 캔을 꺼내시더니 하나를 건네셨어요. 아버님 술은 딱 한 잔만.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래.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마주 앉아 맥주를 홀짝였죠. 혜원아, 네, 아버님. 준호가 너한테 잘해주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물론이죠. 잘해주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눈빛은 뭔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준호가 전처와 헤어진 이유가 있거든. 알아요. 들었어요. 혜원이는 괜찮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 밖으로 나와버렸죠. 시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혜원아,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맥주를 벌컥 마셨어요. 아니야, 이해해. 시아버님도 캔을 비우셨죠. 사실 나도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 시어머니랑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드디어 진실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컸던 모양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엄마가 무서워했어. 아파했고. 아버님, 그래서 몇 년간 부부관계를 못했지. 준호 엄마가 피했거든.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욕구는 여전한데 말이야.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부끄럽다.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아버님, 괜찮아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과 저 둘 다 얼어붙었죠. 혜원아, 그게 무슨...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할머니들의 증언, 온천에서 본 것. 그 모든 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안 돼. 그건 우린 며느리와 시아버지잖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거든요. 혜원아, 정말 괜찮겠니? 떨리는 목소리. 5년간 억눌렀던 갈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네, 짧은 대답. 그게 신호탄이 됐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강한 포옹, 유도 선수 출신답게 단단한 가슴팍. 준호 씨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혜원아, 시아버님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어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침실로 향한 그날 밤, 저는 진짜 여자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들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왜 피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준호 씨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강렬함.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시아버님도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혜원아, 정말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너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응, 잘 잤어.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젯밤의 강렬함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 먹으러 갈까요? 그래야겠구나. 뷔페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혜원아, 네? 어젯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먼저. 우리 둘 다 실수했어. 다신 이러면 안 돼. 네, 하지만 시아버님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오후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그 이튿날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차 안에서 시아버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절대 닿아선 안 되는 거리이기도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 들어가세요. 응, 혜원아, 정말 괜찮아요. 잊어요, 아버님. 그렇게 말했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의 강렬함을, 시아버님의 뜨거움을, 준호 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깊이를. 준호 씨가 돌아왔어요. 여보,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일 잘 풀렸어요? 응, 다행히 잘 해결됐어.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리조트에서의 그 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준호 씨가 또 관계를 요구했어요. 여보, 응? 하지만 예전보다 더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을 경험한 후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피곤해요. 아, 그래? 알았어. 준호 씨는 서운한 기색 없이 돌아 누웠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죠. 우린 원래 안 맞았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과 동시에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혜원아, 국 맛있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가 내일 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요? 응, 이번엔 일주일 정도. 중국적 거래처 때문에.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준호 씨가 떠난 후 다시 시아버님과 단둘이 남게 됐죠. 며칠은 참았어요. 서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님이 나오셨어요. 혜원아, 아직 안 자니?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 소파에 앉으셨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원아, 네, 아버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 자꾸 생각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넌 내 며느리인데. 아버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날 밤부터 우리의 은밀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준호 씨가 출장을 갈 때마다 반복되는 밤들, 낮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 밤엔 남자와 여자가 됐죠. 혜원아, 나 너무 행복해. 저도요, 아버님. 죄책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족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준호 씨와는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시아버님과 함께 있을 땐 완전히 채워졌거든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하, 나이가 무색하지? 네, 믿을 수 없어요. 64이라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남자들보다 더 강렬했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어느 날 밤 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설마, 시아버님과 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여보, 혜원아? 준호 씨였습니다. 빨리. 시아버님이 황급히 옷을 입으셨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챙겼죠. 잠깐만, 화장실 갈게. 큰 소리로 외치며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시아버님은 뒷문으로 자신의 방으로 가셨고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틀고 숨을 골랐어요. 여보, 괜찮아? 네, 금방 나갈게요.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새벽 비행기로 왔어. 아,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시죠? 응, 좀 피곤하네. 자러 갈까? 다행히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만약 5분만 늦게 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어젯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며칠 후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혜원아, 저번엔 정말 위험했어. 맞아요. 들킬 뻔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나도 너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거야. 시아버님의 눈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참았어야 했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까 해. 이 집은 아버님 집인데요. 아니야. 이미 준호 명의로 넘겼어. 그리고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렇게 같은 집에 있으면 우린 또 실수할 거야. 아버님,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비로 살 순 없어. 내가 떠나야 너희도 평안할 거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님이 준호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작은 집 하나 얻으려고
갑자기 왜요? 늙으니까 너희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아니야.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아버지, 게다가 나도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친구들이랑 가까운 곳에서 말이야. 준호 씨는 계속 만류했지만 시아버님 의지가 확고했어요. 한 달 후, 시아버님은 시내의 깔끔한 오피스텔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버님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혜원아. 고마웠어. 정말. 시아버님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행복했다. 저도요, 아버님. 이젠 준호와 잘 살아. 좋은 아내가 되어줘.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감정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시아버님이 떠나신 후 집은 공허했어요. 준호 씨와 단둘이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은. 특히 밤이면 더 그랬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뜨거웠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준호 씨와의 관계는 더 힘들어졌어요. 비교가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여보, 응? 오늘은 좀 그래요. 제가 먼저 거부하게 됐습니다. 시아버님을 알아버린 후론 준호 씨와의 시간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준호 씨도 별로 섭섭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린 애초에 안 맞았던 건가. 한 달 후 시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세요? 응, 여기도 괜찮아. 조용하고 좋더라. 하지만 시아버님의 표정엔 허전함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잘 있니? 네, 잘 지내요. 그럼 다행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시는 시아버님.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착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갈증. 그걸 시아버님이 채워주셨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출장이 잦았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원아, 나야. 시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보자. 5시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아버님, 혜원아, 잘 지냈니? 네, 아버님은요. 나는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직설적인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혜원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아버님,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시아버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멈출 수가 없어. 매일 밤 네 생각뿐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저도 그래요, 아버님. 혜원아,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그냥 오늘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모텔로 갔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다시 선을 넘었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강렬했어요. 아니, 더 불타올랐죠. 혜원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저도요, 아버님.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2~3번씩 몰래 만났습니다. 준호 씨 몰래, 세상 몰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거짓말엔 끝이 있는 법이죠.
그날은 준호 씨가 늦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시아버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모텔로 향했죠.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서는데 혜원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뒤돌아보니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약속이 취소돼서 일찍 들어오는 길이었어. 그런데 혜원이 차가 보여서. 나는 그때 입구에서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혜원아, 차 열쇠. 세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혜원아, 준호야. 이게 무슨...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분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시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내 아내를? 준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먹을 쥐더니 시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보, 안 돼요. 제가 막아섰죠. 비켜! 이게 무슨 짓이야, 혜원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부족했나?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끔찍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자. 여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준호 씨의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호 씨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준호 씨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혜원아, 정말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준호한테는 어떻게 됐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원아,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잖아요. 시아버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혜원아, 괜찮아요, 아버님. 후회는 안 해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안정적인 생활도, 체면도.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님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말이에요. 혜원아, 정말 미안해. 네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고향에서 요양보호사 일 계속하면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혜원아,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회는 안 해요. 진짜로요.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후회는 안 해. 다만 너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야. 그게 시아버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고향의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가끔 준호 씨 생각이 나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큰 상처를 줬죠. 시아버님 생각도 자주 납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혜원아, 나야. 시아버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아버님, 잘 지내고 있니? 네, 괜찮아요. 아버님은요? 나도 그럭저럭. 혜원아, 나 네가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시아버님도 저도 서로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남편도 안정된 생활도 명예도 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에 솔직하게. 주말 기차역에서 시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무슨 관계냐고, 도덕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랑과 욕망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진정한 갈망 앞에서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지. 저는 제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거예요. 손가락질 받더라도, 비난받더라도, 적어도 제 자신에게만은 솔직하게.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아픔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흔치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